제가 이 간질성 방광염이 이슈화되지 않을 때, 일반 의사 선생님들도 참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한의사들도 이 간질성 방광염이 뭔지도 잘 모를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환자분들을 치료해 오면서 그런 결과들을 또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립선 방광TV 일중환연 손기정 원장입니다. 요즘 제가 방광질환, 전립선 질환을 전문으로 보다 보니까 최근에 환자분들 중에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프고 치료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 찬 상태에서 저희 한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간질성 방광염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저희 환자들 보다 보면 너무 극심한 통증 때문에 약물 치료로 안 되고 레이저 소작술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통해서 그런 시술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간질성 방광염을 치료하다 보니까 방광에 손을 안 댄, 그러니까 외과적인 자극을 주지 않고 오신 환자분들은 아무리 극심한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 경과가 아주 상당히 좋고 큰 효과가 있는데 그 레이저 소작술을 일부 병원에서 이렇게 권유를 해서 환자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이 권유를 하니까 이제 시술을 받게 되는데 일단 시술을 받게 되면 당분간 잠시는 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원상복귀되면서 극심한 통증들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방광의 그 조직이 많이 손상이 돼서 방광의 기능을 잃게 되고 결국은 방광을 적출하는 이런 상태까지 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중인데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이 소작술을 하고서 저희 한방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손을 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상당히 그 치료 기간도 길고 경과가 아주 더딘 이런 경험을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방 치료를 하게 되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한방 치료를 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약물 복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방광에 크게 손상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되지만 방광 소작술이라는 거는 방광 세포를 손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기 전에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하고 상담을 좀 충분히 받은 후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환을 치료하기 시작한 게 벌써 꽤 됐는데 예전에는 펜폴이나 젤미론 같은 방광 통증을 완화하는 약들이 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다 보니까 또 방광이 섬유화되면서 자꾸 용적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광 확장술이라고 해서 생리식염수를 주입해서 방광을 억지로 이렇게 늘려주는 치료법들이 또 시행이 됐었고 역시 또 효과가 없다 보니까 또 레이저 소작술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방광에 손상된 조직들을 걷어내는 그런 치료가 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로 인해서 그 치료에 또 더 불편한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이하루릴이나 방광을 코팅한다고 그래가지고 이하루릴을 주입하고 또 PRP나 또 줄기세포까지 이제 나온 상황인데 코팅한다는 게 어떤 코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병소를 덮는 쉽게 설명드리면 방광 점막을 둘러싸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차단하는 것을 이제 코팅이라고 하는데 그 역시도
일시적인 뭐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내부적인 요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6번, 또 10번, 20회 뭐 이렇게 시술을 받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도 아니고 며칠 전 그 환자분으로부터 그 고통을 좀 호소하는 환자가 있어서 잠시 소개드리면, 이 환자분이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이제 치료를 받다가 많이 호전이 됐는데 병원에서 그 줄기세포를 하면 완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 거금을 들여서 줄기세포 2회를 했다고 하면서 2회 한 후에 너무너무 심한 통증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금 괴롭고, 이래서 뭐 병원을 상대로 뭐 소송을 제기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환자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간질성 방광염이 결코 현대의학으로 쉽게 치료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약 복용, 확장술, 또 레이저 소작술, 또 뭐 줄기세포까지 여러 가지 이런 치료법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자꾸 동원이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또 환자들이 막 아주 극단적으로 인공 방광 수술 뭐 이런 것도 막 또 알아보는 환자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인공방광은 사실 방광암 환자분들이 어떤 전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인공방광을 시술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이제 간질성 방광염 환자들이 극심한 통증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롭다 보니까 인공방광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공방광을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에 따른 그 고통도 또한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시고, 아직까지 어떤 현대의학으로 이 간질성 방광염을 완치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검증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치료법들이 이제 약을 써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을 써서 효과가 없다 보니까 확장술, 또 방광 점막을 코팅한다고 그래서 예하루릴, 또 뭐 소작술, 거의 다 그 외과적인 이런 시술법들인데, 이 간질성 방광염의 원인이 우리 몸의 내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적인 그 치료법들로 접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일시적인 호전이 있을지는 혹시 몰라도 곧바로 재발하고 또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술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환자분이 술을 먹으면서도 치료할 수 없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술을 먹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은 어느 것도 단 하나도 없다고 제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중증 이런 질환은 더더군다나 술이라든지 또 카페인, 탄산음료, 또 맵고 짜고 신 이런 자극적인 이런 음식을 드시면 바로 그 자극이 와서 증상이 훨씬 심해지는 이런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술이라든지 이런 카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복용하면서 드시면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알코올 뭐 중독자라고 할 정도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3개월을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서 환불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술을 한 모금도 한 잔도 드시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드리겠다.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그때 환불을 해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분이 있는데, 결코 술을 드시면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2개월을 복용하고서 증상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치료를 중단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남성 환자인데 1년 후에 재발을 했다고 다시 치료를 하겠다고 오신 분이 있는데, 이 간질성 방광염이 방광에 그 외과적인 자극을 주지 않았거나 질환을 앓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주 그 치료 효과도 좋고 단기간에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치료가 돼서 재발하지 않도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2개월 치료 후에 아주 본인이 만족할 만한 이런 그 결과들이 있어서 임의대로 이제 중단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차라리 조금 더 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소개를 드리는데, 보통 방광의 상태가 양호하고 그것도 질환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충분히 그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질환을 앓은 지가 오래됐거나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거나 이런 분들은 6개월 이상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치료하신다면 그 안에 과정을 볼 때도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치료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근데 이게 간질성 방광염은 단순한 그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이라면 염증이 없어지면 또 이렇게 치료가 잘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간질성 방광염은 섬유화된 세포가 완전히 정상 세포로 환원이 될 때까지는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간질성 방광염의 치료법인데, 치료를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극심한 이런 통증, 소변 전과 후에 나타나는 통증이 가장 먼저 좋아지게 됩니다. 이 통증은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면 완연히 완화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간질성 방광염으로 인한 그 방광 기능이 약해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소변 증상도 개선이 되는데, 기능적인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충분히 치료하면 빈뇨라든지 잔뇨감이라든지 또 급박뇨,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치 단계, 또 재발을 하지 않는 단계까지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몸의 어떤 근본적인 면역 기능도 강화가 돼야 되고, 방광과 관계된 장기들이 다 개선이 돼서 오장육부의 어떤 균형이 맞는 상태까지 치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손상된 부분이 있어도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켜서 치료하는 충분한 단계까지 치료를 해야만이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질성 방광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사실 양방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방의 어떤 약들이 즉효, 그러니까 빠른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병행하거나 진통제를 병행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가 만능이다 이런 게 아니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최근에 예를 들면 전라도 고창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엉금엉금 기어 오셨어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그래서 치료를 하고 소변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소변에서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의 소변은 염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아주 염증이 아주 아주 굉장히 많은 백혈구가 검출이 돼서, 제가 바로 옆에 있는 비뇨기과로 전원을 해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항생제 처방을 받고 하루 정도 있다 전화가 왔는데 극심한 요도 통증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질성 방광염과 일반 만성 방광염이 병행하는 경우,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는 급성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염증 유무를 확인하고 항생제 처방을 받는 것도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통증이 아주 극심해서 너무너무 힘든 경우는 진통제 처방을 잠시 그때 받으면서 치료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 치료만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양방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치료하신다면 근본적으로
그런 치료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양방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환자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이제 장시간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간질성 방광염이 이슈화되지 않을 때, 일반 의사 선생님들도 참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또 우리 한의사들도 이 간질성 방광염이 뭔지도 잘 모를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환자분들을 치료해 오면서 그런 결과들을 또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한방치료가 이 간질성 방광염의 치료에 있어서 현재까지 가장 아주 현명한 이런 치료 방법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우리 한방치료는 어떤 병소, 국한적인 이런 병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를 보고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방광 기능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어떤 기능을 다 개선을 시켜서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방광의 상태도 원상 회복되는 이런 원리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제가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환자들을 치료해 오면서 그런 결과들을 확인을 하고 또 제가 논문도 쓰고 또 뭐 언론에도 많은 발표를 하면서 간질성 방광염이 정말 한방치료로 아주 탁월한 그런 효과가 있고 완치시킬 수 있는 이런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이 고통을 좀 덜어드릴 수 없나,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장시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또 안타까운 마음, 또 저도 너무너무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병이 있으면 약도 있는 거고 치료법도 있는 건데, 저희 한방치료가 그동안 잘 되어 왔고 또 결과들이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한방치료를 한번 이해하시고 한번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보신다면 그에 대한 그런 결과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아주 건강한 생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시고 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내시고 건강한 이런 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